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추가 주유 없이 서울까지 간 다음에 풀투풀 연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로 출퇴근길 연비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꽉 막히는 정체길에서의 리뷰를 현실적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프리우스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왔고요. 이번엔 출퇴근 거리가 아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신경 쓸 게 조금 많은 시스템이죠. 사실 언제나 이 충전을 하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환경이 있고 또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따로 충전을 하기도 좀 애매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부산까지 추가 충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달려보고, 그에 따른 실연비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풀투풀 방식으로 연비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사무실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거의 주유구 끝까지 연료를 가득 채웠고요. 지금 부산의 이동항이라는 곳으로 경로를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방금 주유를 마치니까 계기판에 있는 잔여 주행거리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 대략 10분 정도 주행한 상태에서 전기 주행거리는 42km가 남았다고 뜨고, 엔진만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601km가 남았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을 갈 때 차진 모드로 두고 엔진을 계속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로 두고 탔기 때문에 이 최근 연료 효비 소율이 총 주행거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거리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쉽게도 배터리는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고요. 지금 계기판상으로는 대략 80%가 조금 넘게 배터리 잔량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주행 모드가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인데, 이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 전력이 충분히 남아있으면 바로바로 끄집어 써서 엔진까지 써야 할 만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 이상 계속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합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출발한 이후에 한 번도 엔진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전기 모터의 출력도 넉넉하고 또 배터리 용량도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를 넘어서서 쭉 가속을 하면 곧바로 엔진이 들어와서 힘을 보태주게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 끌고 갈 수 있는 속도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시속 135km까지도 엔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달릴 수가 있고요. 국내 기준 복합 전기 주행 거리는 64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느낌은 순수 전기차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변속기 레버를 하나 더 아래로 내리면 B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회생제동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모드죠.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제동을 하는 힘도 더 늘어나게 되고, 거기다 지금 앞차와의 거리에 비례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계속 조절하는 기능까지 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에서 5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적당한 정체길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에 거의 발을 갖다 댈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전비를 한번 볼까요? 이 차의 복합 전비가 5.5km/kWh입니다. 근데 지금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아서 떨어졌는데 kWh당 6.5km, 속도에 비례해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합 수치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정도로 높아졌는데, 여기까지 속도를 높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네요. 이 모터 출력만 163마력입니다. 물론 엔진과 전기 모터 출력을 합한 게 이 차의 총 출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전기 모터만 사용할 때는 163이라는 숫자가 곧바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17km 정도를 달렸는데, 실제로 전기 주행거리가 감소된 수치는 대략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적당한 정체 구간에서 B모드까지 잘 활용을 하면서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막아낸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저희 1차 경유지가 경기 광주 휴게소인데, 남은 거리가 33km고 저희 잔여 전기 주행거리도 32km입니다. 이 1차 목적지까지 진짜 전기만으로 갈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프리우스를 기준으로 하면 5세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치면 3세대에 해당됩니다. 1세대가 3세대 기반으로 나왔고, 2세대가 4세대 기반,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3세대가 5세대 프리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2009년 말쯤에 토요타가 3세대 프리우스를 기반으로 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600대 정도를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이걸 북미, 유럽, 또 중국, 일본, 호주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리스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또 완성도는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제조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BMW는 1시리즈 쿠페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똑같이 리스트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또 미니도 미니 2라는 3도어 쿠퍼 모델 기반의 전기차를 통해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토요타가 얻은 테스트 결과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의 프리우스가 탄생하는 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의 3분의 2는 하루 주행거리가 20km가 채 되지 않았고요. 주행거리가 100km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비도 꽤 좋았는데 어떤 운전자는 리터당 50km가 넘는 아주 높은 연비를 뽑아냈다고도 해요. 이 정도 조건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지 않을 필요가 없었겠죠. 특히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전기 주행거리가 더 넉넉한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 하루 주행거리가 20km가 채 안 되고 또 전기 충전을 틈틈이 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주유를 할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세대 프리우스가 출시된 지 약 2년 만에 2012년 초에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첫 번째 모델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3세대 프리우스는 그야말로 프리우스의 전성기를 가져온 모델인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옵션까지 추가가 된 셈입니다. 1세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스펙을 보면 사실 지금에 비해선 많이 초라하긴 합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4.4kWh밖에 안 됐습니다. 엔진 배기량은 1.8L였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합산 최고 출력이 136마력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작긴 한데 그래도 전기 주행거리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 기준으로는 26.4km, 그리고 북미 EPA 기준으로는 18km를 완충 상태로 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완전히 바꿨지만 이 외부 디자인은 일반 하이브리드 버전과 크게 차별화를 두지 않았어요. 휠 디자인이 달랐고 앞 범퍼 모양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2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완전히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2017년에 나온 프리우스 프라임인데 이 모델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들어왔죠. 한정 수량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인상적인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완전히 차별화가 됐었습니다. 역대 프리우스 중에서는 호불호가 가장 심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우스 프라임은 전체적인 비례는 비슷했지만 앞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면서 나름 이미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차의 트렁크가 되게 특이했던 게, 경량을 위해서 트렁크 패널 전체를 카본으로 만듭니다. CFLP라고 하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데 보통 고성능차 또는 경량화를 꼭 해야 하는 차에 주로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동시에 강성도 일반 강철보다 더 훌륭해서 또 맥라렌,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의 기본 셰시 소재로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디자인도 차별화했고 성능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은 정확히 2배를 뛰어서 8.8kWh 배터리를 갖추게 됐고, 국내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km였습니다. 이미 40km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도심에서의 출퇴근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죠. 반면에 합산 출력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전 136마력에서 122마력으로 꽤 낮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진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출력을 높이지 않고 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출력을 잘 버무려서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한 거죠. 공기 저항 계수도 0.25로 정말 낮았습니다. 대신에 가속 성능이 제로백이 11초가 넘어갈 정도로 더딘 가속 성능을 보여줬는데, 그런 면에서 2세대에서 3세대로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완전히 나눴던 4세대 프리우스와 달리 이번 5세대 프리우스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의 디자인을 다시 통합합니다. 이 플러그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을 다시 한번 늘립니다. 13.6kWh로 대폭 늘리고, 더 드라마틱한 건 합산 출력이에요. 이전에 122마력에서 이젠 223마력이라는,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정도의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6.7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회전을 하면서 와, 프리우스 치곤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이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또 플랫폼이 바뀐 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는 TNGA라는 플랫폼을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경량화를 했고 저중심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 2개는 충전과 방전을 완벽하게 역할을 나눴던 형태에서 이제 가속을 할 때 두 모터가 전부 출력을 전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2세대에서 지금의 3세대로 넘어올 때는 TNGA 2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저중심 그리고 경량화를 이뤄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는 트렁크 바닥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2열 시트 아래로 옮기면서 트렁크 용량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면서 또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죠. 자, 이제 경기 광주 휴게소를 딱 800m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기 주행거리는 5km. 네, 처음에는 이 남은 주행거리가
가야 할 거리보다 조금 부족했어요. 한 2km 정도 부족했는데 지금 막 휴게소로 들어서는 순간에는 4km, 실제 가야 할 거리보다 더 넉넉한 전기 주행거리를 보여줬습니다. 나름 시속 80km 정도로 달렸는데도 평균 전비는 kWh시당 6.4km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재정비를 하고 부산에 더 가까워졌을 때쯤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금 안동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는 동안 고속도로를 꽤 탔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달라졌고 고속주행 능력도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경유지였던 경기 광주 휴게소를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모드는 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로 계속 움직이면서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똑같은 패턴으로 엔진과 전기 모터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만 길게 달린 후에 이 엔진 연비를 보면요, 리터당 199km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후로 계속 달리다 보면 이 수치가 점점 더 정상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평균 연비는 리터당 27.8km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가 50에서 40, 30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조금 아쉽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맞죠. 지금도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브리드로 바뀐 이후에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더 이상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고요. 지금 목적지까지 197km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잔여 주행거리는 463km를 띄우고 있습니다. 토요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프리우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냥 목적지로 이동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고 운전대를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이라는 기본적인 행위만 하면 프리우스가 알아서 기름을 덜 쓰고 전기 모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효율을 높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면 조금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자에게 더 여러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주행 모드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눠져 있죠. 전기로만 갈 수 있고 엔진과 전기 모터를 스스로 제어하도록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진을 최대한 많이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터리를 최소한만 남겨놓은 채로 주행을 하다가도 시내 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지금 당장 채우기 시작할 수도 있죠. 요즘 일부 독일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충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탔던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그랬고요. PHEV를 가장 효율적으로 타는 건 완속 충전을 이용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운전자한테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 목적지까지 160km 정도 남았네요. 지금 평균 연비는 리터당 26.7km로 또 조금 더 낮아졌는데, 이제 부산 시내에서 저희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쯤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목적지인 이동항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부산에 도착해서 추가 주유 없이 서울까지 간 다음에 풀투풀 연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우스의 연료 탱크가 꽤 작아가지고 배터리를 다시 충전한다고 해도 다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잔여 주행 거리가 314km인데 400km 넘게 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원래 목적지였던 이동항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풀투풀 연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순전히 하이브리드 모드만으로 주행을 해서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또 풀투풀 연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림 연비는 리터당 25.1km로 마무리를 했는데 주유를 하고 풀투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4시가 다 됐네요. 방금 전에 했던 주유소에서 다시 기름을 가득 넣고 저희가 풀투풀 연비를 측정해 봤습니다. 저희는 총 413km를 달렸고요. 연료는 17.738L가 들어갔습니다. 이 이동거리를 17.7로 나눴더니 실제 연비는 리터당 23.3km가 나왔습니다. 이 413km 중에 약 40km 정도는 오직 전기 모터만으로 달렸고요. 나머지 거리를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 복합 연비는 리터당 19.4km입니다. 트림 연비보다 실전비가 좀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복합 연비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괜찮은 실연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알 수 있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내일은 조건이 조금 다른데 저희는 오늘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400km 넘는 거리를 오직 하이브리드 모드만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 이틀 차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인데 저희가 숙소를 해운대 쪽으로 잡아가지고 기름을 좀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번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립과 풀투풀 결과가 조금 달랐죠. 트립은 25km대 초반, 그리고 풀투풀 수치는 23km대 초반이 나왔는데 왜 이런 수치적인 차이가 나나 알아봤습니다. 트립은 간접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일단 차 스스로 주행 속도를 계산합니다. 휠 스피드 센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봤던 건데 변속기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정말 작은 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어가 변속기 출력축에 물려서 출력축의 회전수를 바탕으로 속도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 속도와 그리고 연료 분사량, 인젝터에서 연료를 얼마나 뿜어내는지를 계산하고 또 주행 시간까지 합산을 해서 간접적으로 연비 표시를 하게 되는 게 트립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풀투풀은 말 그대로 실제 이동한 거리를 소모한 연료량으로 나눈 값이죠. 내가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얼마를 썼는지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실제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풀투풀은 개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비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요. 연비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리터당 3-4km 이상은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의 주행 조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 도착한 이후로는 추가로 차지 모드를 가동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총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 모드를 굳이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배터리는 계속해서 충전과 방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고속에서도 추가적인 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엔진을 틈틈이 꺼버립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만으로 항속 주행을 하거나 또 감속할 때도 엔진을 끄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연비를 높이는데, 지금 출발한 지 한 20km가 조금 안 됐는데 벌써 평균 연비가 트립 기준으로 리터당 20km를 넘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영상이랑 사진도 촬영하느라 중간에 급가속도 많이 했어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제 연비가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은 최대한 이런 변수들을 자제를 해서 더 좋은 연비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기예보로는 분명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비가 오네요. 날씨가 맑아져서 그친 줄 알았는데 이 부산 쪽에는 아직 비가 오고 있고, 서울로 갈수록 비는 그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중간 지점 이후에 다시 연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산에서부터 주행거리 250km를 조금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충청북도 괴산군이라고 뜨네요. 지금 연비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이상하네요. 어제보다 연비가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트립 기준으로 지금 리터당 21.5km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길은 저랑 김규현 기자가 교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연비 운전에는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배터리가 꽤 차 있는 상태에서 점점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제 예상대로는 지금 리터당 23km가 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20km대 초반에서 머무는 중입니다. 속도는 교통 흐름에 따라서 시속 90에서 110km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이 차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을지를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틀 동안 느낀 장점은 역시 고속주행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부산 안에서 수도를 이동할 때 빼고는 완전히 고속도로만 타고 있는데, 저나 지금 촬영 중인 김규훈 기자가 공통적으로 느낀 건 앞이나 뒤나 고속주행 느낌이 참 괜찮다는 겁니다. 일단 신형 프리우스만의 구조적인 장점도 있겠죠. 2세대 TNGA 플랫폼이 되면서 무게중심이 더 낮아진 데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3.6kWh 배터리가 2열 시트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더 무게중심을 적극적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도로 이음매를 연속적으로 지나갈 때도 바퀴와 차체가 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이 느낌들이 절대 낮은 급의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저희가 2020년 말쯤에도 프리우스를 타고 부산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땐 4세대 프리우스였고 4륜구동 사양이었는데 그때보다 몸으로 느끼는 피로도는 확실하게 적네요. 시트도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아주 포근하게 잡아주는 시트까지는 아닌데 되게 말랑말랑해 가지고 오랜 시간 타기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더 쫀득하게 바뀐 스티어링 감각, 그리고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이건 사실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나 시내에서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운전대를 돌리는 느낌이 직경이 작아져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돌리는 맛이 진짜 괜찮습니다. 적당한 무게감도 생겼고 실제로 와인딩을 탔을 때 운전대보다 차가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은 이제는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이 돌릴 때의 압력도 더 무겁게 바꿔주면서 꽤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전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적이에요.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브랜드를 시승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차종들을 한 달 안에도 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차이점을 많이 느끼는 게 이 브레이크 세팅이에요. 어떤 차는 앞쪽에 몰려있고 어떤 차는 중간이나 뒤쪽에 몰려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신형 프리우스의 브레이크는 어떤 사람이 타도 3분이면 적응 완료입니다. 브레이크 등에 불에 간신히 들어올 만큼 살짝 밟았을 때나, 또 급제동을 위해서 끝까지 밟았을 때나 발로 느낄 수 있는 압력이 아주 일관적이에요. 약간 감안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가볍습니다.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쭉쭉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평소에 브레이크 페달이 좀 무거운 차를 타셨던 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페달을 다루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형 프리우스의 개발 목표 4가지 중에 3가지, 경쾌한 가속 성능, 부드러운 제동 감각, 그리고 의도한 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핸들링, 이 3가지는 정말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장점은 그래도 프리우스니까 연비겠죠. 부산에 내려갈 때보다는 평균 연비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저희가 어제 부산에서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또 한 번 이 연비 높은 차의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8,000원이었어요. 28,300 몇십 원이 들었는데, 제 기억에 KTX로 부산을 오면 인당 5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리우스는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기름값, 거기다가 톨게이트비 2만원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에 타있는 승차 인원수에 따라서 더 적은 비용으로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앞차가 살짝 속도를 줄이니까 바로 엔진을 꺼서 전기 모터만 구동하고, 또 오르막이 시작될 때는 엔진을 켜는 이런 바쁜 과정을 운전자는 신경도 쓰지 않을 때 알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차 있을 때는 내가 배터리 얼마나 썼지? 이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완전 하이브리드 차처럼 움직이니까 또 그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게 되네요. 단점은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 혹시 마이크에 들어갔나요? 고속에서의 소음이 꽤 큰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우스의 4가지 개발 목표 중에 마지막 하나가 높은 정숙성인데, 이 부분만큼은 아직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처럼 콘크리트 도로를 지날 때 특히 극대화가 되는데, 모든 고속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이나 또 바닥에 상처가 많은 곳에서는 소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면뿐만 아니라 바람을 가르는 소리나, 또 옆차와 나란히 달릴 때 옆차가 내는 소리가 특히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신차 시승할 때는 비가 더 많이 왔었고,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 때는 출퇴근길 위주로 저희가 운행을 했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외부 소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보면 전기 모터가 구동될 때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 파워트램에서 나는 그 고주파음 같은 게 있었는데, 이 5세대 프리우스의 2가지 라인업은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그런 소리를 아예 들을 수가 없었고요. 또 타이어 폭도 중요한데,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올 때 이 폭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195mm예요.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타이어가 바닥을 비비면서 생기는 그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엔진 회전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 엔진 회전 소리가 방음이 잘 되지 않은 차에서는 불쾌하게 실내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프리우스의 직렬 4기통 2.0 엔진도 그런 류의 소리가 나긴 하지만 상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분명히 들어와요. 그런데 고속으로 달리다가 추월을 위해서 다시 가속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소음들에 묻혀서 엔진 소리만 뾰족하게 드러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타이어에 있습니다. 신형 프리우스 나왔을 때 이 휠 사이즈에 가장 먼저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직경 19인치에 폭이 195mm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사이즈죠. 그래서 타이어를 급하게 구해야 할 때 조금 고생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어제 네이버에 간단히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타이어 수급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고객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장거리를 가다가 타이어가 손상이 돼서 100km 정도를 탁송으로 이미 옮겼는데, 타이어를 구하려니 한 2-3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토요타 서비스 센터에서 대비를 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리우스 한 차종 때문에 전국에 있는 타이어 대리점에서 전용 타이어를 충분히 마련해 놓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타이어 점검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구매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가격이겠죠.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데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예전부터 비싸긴 했습니다. 4세대 버전이었던 프리우스 프라임도 2017년 기준으로 4,900만 원대였더라고요.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대신 그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도 보조금을 줄 때여서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온전히 그 금액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이면 국산차 중에서도 선택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크기가 작고 연비가 좋은 출퇴근용 차를 찾고 계시고, 집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완속 충전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높은 가격을 내고 이 차를 구매하셔도 만족도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하신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은 게 편하잖아요. 요즘 차들이 신형이 나오면서 몸집을 잔뜩 부풀려 가고 있는 가운데 5세대 프리우스는 구형보다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전 세대의 프리우스 프라임보다 길이는 살짝 줄어들고 휠 베이스가 약간 늘어났어요. 아주 실용적인 방향으로 스펙을 바꾼 거죠. 거기다가 완충시 주행거리가 60km가 넘고 시속 135km까지도 엔진을 깨우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성능이 되다 보니까 충전이 자유롭게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상 전기차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은 가속 성능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출력이 223마력이에요. 그리고 공차 중량은 1600kg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소를 빠져나오면서 고속도로에 합류할 때도 단 한 번도 속도가 좀 더디다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시내에서 타고 다닐 때는 더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 친환경차는 속도도 느리고 운전이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적어도 이 차를 타신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타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행 성능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올해 슈퍼레이스에 원메이크 클래스로 신설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신형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서울에서 부산에 왕복한 소감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까지 66km가 남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기름을 넣었던 그 주유소에서 다시 기름을 꽉 채우고 마지막으로 풀투풀 연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6시 20분 저희 드디어 사무실 앞 주유소에 도착을 해서 방금 다시 주유를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내려갈 때랑 확실히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급가속 할 일도 없었고 오직 주행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연비와 트림 연비 차이가 좀 적게 났습니다. 도착했을 때 트림 연비는 지금 리터당 22.3km를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오늘 382km를 달렸고 방금 주유량은 17.5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투풀 연비는 리터당 21.8km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차가 0.5km 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리터당 1676원 기준으로 해서 29,4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부산 왕복 풀투풀 연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